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성우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학번 끝자리가 1로 끝나서 이 쉿 레지스턴스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를 풀었고요. 네, 제가 푼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쉿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먼저 논하기 전에 저항, 일반적인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레지스턴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체 내에서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저항 R의 값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법칙을 옴의 법칙으로 이제 회로 이론, 전자계학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저항의 단위는 볼트 퍼 암페어 혹은 이 단위를 옴으로 부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온 집적 회로의 저항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큰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때 사용하는 회로 등에서 사용하는 저항은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 피막 저항이라든지 솔리드 저항, 관선 저항, 금속 피막 저항 혹은 이제 나사 같은 거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가변 저항 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 저항 R은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단면적 A, area에 반비례하고 도선의 길이, length 및 저항률이라고 하는 resitivity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저항 R을 resistivity 곱하기 length per are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저항률 시그마, 로, 레시비티는 어떤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항률 로는 비저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물질이 전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상수로서 저항이 얼마나 센가, 그러니까 저항이 얼마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시티비티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체 같은 경우 저항이 더 작고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레지스티비티가 낮고요. 부도체 같은 경우는 프리 캐리어도 많이 적고 전류가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저항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전류 밀도는 도전율, 컨덕티비티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도전율은 로분의 1, 그러니까 저항률에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과 전류 밀도가 있을 때 E는 로 J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 일렉트릭 필드 E는 단위가 볼트 퍼 미터, 그리고 J는 전류미터니까 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므로 이 단위는 볼트 퍼 암페어 곱하기 미터, 그러니까 암페어 퍼 미터로 단위로 나타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집적 회로 내에서 사용하는 저항 등에서는 단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옴 곱하기 센티미터라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네, 도체 내 캐리어인 일렉트론 그리고 홀에 대해서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 드리프트의 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를 구하면 일반적으로
홀에 의한 전류密도 플러스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密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홀에 의한 전류密도 QN, UNE 이게 일렉트론이고요. 그리고 홀에 의한 전류密도 QP, UPE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J는 QN, UN 플러스 QP, UPE에서 이 값이 로우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저항률 레지스티비티 로우는 QN, UN 플러스 QP, UP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앞서 구한 이 레지스티비티에 대한 식으로 레지스티비티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on-degenerated 그러니까 이제 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인트린식 캐리어 인트린식 세미컨덕터 에너지 레벨 마이너스 3kT보다 크고 플러스 3kT보다 작은 이러한 일반적으로 non-degenerated 된 범위 내에서 한번 고려를 했을 때 N 도핑된 경우 도너의 농도 ND가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농도 NI보다 훨씬 크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도너를 물질 내에 도너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상온 범위 내에서 온도가 절대 온도가 거의 0에 근접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이제 캐리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 프리 캐리어의 농도는 ND에 거의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NP는 NI 스퀘어라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P는 NI 스퀘어 per ND라는 답을 낼 수가 있고 이 값은 도너를 도핑한 것이기 때문에 n보다 훨씬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구한 이 식에서 이 분모를 보면 QN, UN 플러스 QPUP죠. 이 식에서 UNN 플러스 UPP는 이 값이 UNN보다 훨씬 작아서 거의 0으로 근접하다고 가정을 하면 UNND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레시스티비티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P 도핑에서도 이 어셉터의 농도가 NI보다 훨씬 크고 어셉터가 거의 대부분 이온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캐리어를 내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홀의 농도는 어셉터의 농도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NP는 NI 스퀘어이므로 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시그마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레시비티는 도핑 농도 Na, Nt 값에 반비례하다는 결과를 낼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증가하면 이제 캐리어가 지나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모빌리티가 오히려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레지스티비티가 증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식에서는 농도 증가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캐리어가 증가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도핑 농도가 크면은 레지스티비티가 감소하고 전류가 훨씬 더 잘 흐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sheet resistanc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R은 rho L per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A는 단면적 area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width 곱하기 높이 T, thickness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L은 length니까 여기서 L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rho 곱하기 W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RS를 t분의 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값을 sheet resistance, 그러니까 요 단면적, 단위 단면적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W분의 L은 이 그냥 N 값으로, 스퀘어 값으로 우리가 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N 도핑된 세미컨덕터 반도체 내에서는 이 레시스티비티가 QUN ND분의 1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종합하면 sheet resistance는 T분의 로우니까 TQUNND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sheet resistance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옴이 아니라 옴 퍼 스퀘어 혹은 뭐 옴 퍼 이제 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네, 이 sheet resistance 정의에 의해서 sheet resistance는 이렇게 표준화된 얇은 망에 대해서 정의가 된 단위 저항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거시적인 회로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회로로 다룬 집적 회로 내에서는 저항을 구현하기 위해 얇은 사각형 모양의 단위막에 대한 단위 저항값, 그러니까 sheet resistance 값과 사각형의 개수, 그러니까 width, length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단위 저항과 이 단위 저항에 해당하는 사각형이 몇 개나 있는지 이 개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얇은 판에 대한 저항과 얇은 판이 몇 개나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지 이 쌓인 겹의 개수 가지고 단위 저항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한 요식 있죠? 요식에 의해서 RS, Sheet Resistance는 Doping Concentration, 뭐 UN이나 뭐 UP 아니죠. ND, NA, 업세터 호돈의 농도, 혹은 이제 모빌리티, UN, UP, thickness에 영향을 받고요. 이 모빌리티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이제 레지 스캐터링, 인피니티 스캐터링과 같은 스캐터링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집적 회로에서 저항을 그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은 쉿 저항 곱하기 이 쉿에 해당하는 단면적이 몇 개나 겹겹이 쌓여 있는지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각각 기업, 실제로 현업에서는 각각 기업마다 역할이 분리되게 됩니다. 우선 이제 패밀리스 기업이라 하면 직접 회로를 설계하는 기업에서는 IC 디자이너, 인터랙티브 서킷 디자이너 혹은 이 회로의 소자를 배치하는 레이아웃 디자이너가 이 직접 회로에서 R 스퀘어 값을 조정할 수 없지만 이 N 스퀘어 값, 그러니까 스퀘어 값,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몇 개나 쌓여져 있는지 이 겹의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저항값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스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L은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 마음대로. 그래서 디자이너는 뭐 위스는 고정되어 있지만 쉿 레지스턴스는 고정되어 있지만 쉿을 몇 개나 까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저항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한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뭐 옥사이드 마스크 혹은 컨택트 마스크, 메탈 마스크 이런 것을 까는 방식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회로를 구성하게 되고요. 네, 이 그림을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색칠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 도선을 구성하는 메탈 전극이 되고요. 이 도선이 다른 부분하고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에는 옥사이드를 깔아줍니다. 저랜 막을 깔아서 일반적으로 뭐 SiO2가 되겠죠. SiO2를 깔아서
절연 시켜주고 이 메탈 전극이 있는 곳에만 딱 절연료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 밑에는 이제 P형 이제 웨이퍼가 깔려 있고 그 위에 N으로 도핑된 리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쉣 레지스턴스는 T분의 레지스티비티 로가 되는데 이 시크니스가 여기 T로 그러니까 이제 뭐 N 웰의 우문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다 가지고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파운더리 기업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 패밀리스 기업 설계를 하고 이거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 혹은 이제 뭐 설계부터 뭐 공정, 제조, 패키지까지 다 만드는 종합 반도체 기업 아이디엄 내에서 프로세스 디자이너, 프로세스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회로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을 해서 이 쉿 레지스턴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크니스 조절하고 도핑 앞서 말씀드렸듯이 RS가 시크니스 그리고 뭐 도핑, 모빌리티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핑, 시크니스, 스캐터링, 모빌리티 이런 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쉿 레지스턴스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쉿 레지스턴스 값에 따라서 이제 IC 디자이너가 얼마나 배치를 할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저항이 결정되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집적 회로에서 레지스티비티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항 측정법은 이렇게 선 두 개를 통해 측정하는 이선 저항 측정법 그리고 선 네 개를 통해 측정하는 사선 저항 측정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시적으로 사용하는 회로에서는 이선 저항 측정법을 사용해도 저항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선 이렇게 집적 회로 내에서는 이 저항값이 굉장히 미세한 값이기 때문에 이선 저항 수준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페라세릭 레지스턴스 혹은 이제 컨택트 레지스턴스 이런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선 저항 측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선 저항 측정법이라 하면은 요 다음 구조도와 같은데 이 바깥쪽으로 있는 두 개의 프로브에서 한쪽 전류 흘러 들여오고 여기서 다른 전곡으로 전류가 나가면 그 전곡 사이에 프로브 두 개를 추가로 더 구성을 해서 이쪽에서는 전압만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브 자체에 직접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페라세릭 레지스턴스 혹은 컨택트 레지스턴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이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우 이제 thickness가 이제 S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델타 R은 로 A분의 TX.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 레지스턴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턴스 혹은 레시스티비티 값을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이제 중간고사 문제풀이 쉿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문제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